유삼영 총경 14만 경찰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사직한다. 이번 인사는 보복 인사입니다.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전원에 대해서 문책성 인사를 했습니다. 경찰 중립 주장하는 서장들의 입에 재갈 채우기, 지속적 보복, 블랙리스트 관리,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서장들을 그냥 아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경찰 정복을 입고 35년간 경찰 조직의 일원으로 사명감을 갖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했지만 최근 경찰의 중립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웠다며 감히 14만 경찰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사직을 결심하겠다고 경찰 길들이기 인사. 이게 이제 독재 정권이 하는 거잖아요. 경찰을 지키는 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경찰 여러분들이 서울의 소리 및 안진걸 소장, 양희삼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찾아가겠습니다. 내 이름! 유삼영 총경 14만 경찰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사직한다. 경찰 중립 주장하는 서장들의 입에 재갈 채우기, 지속적 보복, 블랙리스트 관리,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서장들을 그냥 아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다 그 1, 2 상황실로 20몇 명이 갔대. 네, 맞아요. 전부 다 거의 한두 단계 직급 그 영상 준비되면 틀어줘요. 그 계급 강등시킨 거나 다름없는 질책을 시킨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죠. 그 내용 좀 전원, 그것도 전원을. 그때 이제 경찰국, 그 다음에 경찰 장악 반대하는 총경회의 참가자들, 분명히 경찰청장 윤희근이가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인데, 윤석열한테 지금 발발 기면서 완전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데, 김강호랑 같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인데 기소도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회의 보장해주겠다. 보복은 없다 그랬어요. 징계도 안 했다. 근데 회의 끝나고, 며칠 전부터 뭐 가만 안 두겠다는 식으로 아마 윤석열한테 너 뒤질래? 윤석열이 김강호 이야기 들었겠죠. 너 뒤질래? 너 너 잘라버린다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이태원 참사 때도 1박 2일간 충북에 갔었는데 어디 갔는지 아직도 공개도 안 하고 있어요. 김강호는 참사가 생길 것을 사전에 인파가 너무 몰려서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 조치도 안 했어요. 김강호 서울경찰청이 진짜 책임자예요. 그래서 일선의 검경수사팀이 구속시켜야겠다 했는데 그걸 지금 한동훈 이원석 팀이 짓밟은 거. 이거 나중에 다 탄핵 쌓이고 한동훈 이원석 구속될 겁니다. 저는. 근데 그래놓고는 치밀하게 보복을 한 거예요. 총경에 참여한 전원을 전부 다 거의 한개 1, 2 계급 아래 보직이 하는 대로 싹 다 요직했던 분들을 전부 다 한직, 말직, 그 다음에 일종의 3D 업종 같은 데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유삼영 오늘 총경이 그동안 이제 참고 경찰 내에서 계속 저항하던 분이잖아요. 경찰 정보를 입고 사표를 내버린 거예요. 경찰 장악 더 이상 안 당하겠다. 이거 들어보고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전원에 대해서 문책성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50여 명의 인원에 대해서 저처럼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퇴직을 준비하거나 학유관, 교육관 사람을 제외한 40여 명에 대해서 전원 문책 인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28명에 대해서는 경정급 보직에 해당하는 경정급 보직에 발령을 했고 그중에 23명이 새로 생긴 상황팀장 총경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이 경찰 길들이기 인사입니다. 정권에 맞서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이제 치욕을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경찰 길들이기 인사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경찰 길들이기 인사 이게 이제 독재 정권이 하는 거잖아요. 경찰 길들이기를 해서 경찰을 장악하려 하는데 저분들이 대부분 저 경찰 대학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나하고도 이제 과거에 뭐 좀 아는 분도 많이 있고 한데 이분들은 합리적인 생각들을 했던 분인데 이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경찰들을 이제 검찰 독재 정권 윤석열이가 이제 길들이기 해서 장기 집권을 가려고 하는 그런 수순인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말 안 듣는 놈들은 다 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정당한 지시와 또 국민들의 편에서 이것이 국민들의 권익을 위하는 것이라면은 그런데도 만약에 그거에 저항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 경찰들의 문제겠지만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입맛에 안 맞고 또 뭐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찍어내기 식으로 하면 이게 무슨 어디 저기 후진국 무슨 이런 데서나 있는 그런 일이지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야 될 일인가. 이거는 참 진짜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도 시원찮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장에 내가 모르고 못 갔는데 기자회견
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오늘 오전 서울 중구경찰기념공원에서 경찰 정복을 입고 35년간 경찰 조직의 일원으로 사명감을 갖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했지만 최근 경찰의 중립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웠다며 감히 14만 경찰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사직을 결심하겠다고 하면서 유사명 총장은 최근 1년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경찰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과 격려를 호소하기 위함이라며 우리 경찰이 처한 최근의 가장 큰 위협은 경찰의 본질인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 총장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통해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신설됨으로써 힘들게 싸운 경찰의 민주화가 역사가 무력화되고 있다며 역사적 퇴행인 경찰국 신설에 즈음하여 우리 총경들의 의렴 수렴하였다는 이유로 지난 7월 2일부터 보복 인사가 단행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요. 유 총경은 경찰 조직의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고자 사퇴하겠다. 오늘부로 사퇴하겠다.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 우리 경찰이 권력의 경찰이 아니고 국민의 경찰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감시와 격려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거요. 우리가 자꾸 민주주의를 지키자 하는데 경찰을 지키는 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경찰들 이야기를 해보시면 집회 대응 방식이 매우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정보관들은 정보경찰들은 대화경찰 심지어 이제 다이얼로그 폴리스라 해서 그동안 대화 방식으로 잘해왔거든 문재인 정부 때. 이분들도 납득을 못해요. 라고 뒤에서 다 욕해요. 경찰 장악하고 경찰 모욕 주고 그다음 경찰한테 국민들 탄압하게 만들고. 근데 이제 경찰이 검찰만큼 대가 세지가 않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저항했다 잘리면 검찰놈들은 변호사를 하지만 이분들은 변호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기껏해야 이제 탐정도 하고 막 그러긴 한데 쉽지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들한테 우리가 일선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이야기도 해드리고 특히 최근에 무슨 참사 관련해서 경찰만 계속 윤석열이 딴 사람한테는 고위정치인이나 고위행정가들한테는 책임을 안 물어봐요. 김영환한테 뭐라는 거 보셨어요? 근데 일선 경찰들한테 계속 욕을 해. 뭐 하고 있냐고. 경찰들한테 모든 책임 지면서 그래서 경찰들이 그것 때문에 더 열받아 한대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경찰들이 윤석열 요건이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엔 총경들 했잖아요. 일선 경정 그 아래측급 경찰들이 전국적으로 움직이면 돼요. 우리 14만이나 되기 때문에. 그렇지. 다 같이 들고 그랬었잖아요. 뭐 7, 80만 그러면 함부로 못 합니다. 그렇죠. 교사들 지금 몇만 명씩 집회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 이슈되고 교권 보호 강화되고 있잖아요. 원래 당연히 경찰들이 더 이상 우리 정권의 경찰 안 하겠다고 들불처럼 일어나세요. 저희들도 응원해드리고. 맞습니다. 그래요. 경찰의 힘을 받으려면 우리 국민들이 응원을 해줘야 돼요.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국민들이 어떤 경찰한테 그런 어떤 그 중립이나 독립적인 경찰이 되도록 많이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절대 경찰을 지금 현 상황에서 적으로 생각지 마시고 경찰을 설득해서 우리 편이 되도록 만드는 게 나는 좋다고 그래서 나가면 경찰들하고 내가 인사도 참 맞아요. 경찰하고는 지금 현장에서는 각점 대화해서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편을 만들고 합리적으로 중립적으로 해달라는 거지 우리 편 들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경찰 여러분 14만 경찰 여러분들 요즘 자괴감 드시죠? 저 폐륜 윤석열 정권 폐륜 보소 국민의힘이 하는 짓을 보면 경찰 근무 수칙에 전혀 맞지 않는 이런 행위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 여러분들이 서울의 소리 및 안진걸 소장 양희삼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찾아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로 전화를 좀 하세요. 경찰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하면 서울의 소리 전화해서 우리가 가서 그걸 억울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언론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찰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경찰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경찰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검찰 독재가 영원하겠습니까? 독재 정권이 영원히 가는 것은 역사상 있을 수 있었던 역사상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그래요. 이 정권 끝나면 검찰 사라진다. 검찰 없어질 것이다. 근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할을 바꿔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만큼 경찰의 위상이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를 미리 준비하고 좀 미래를 보고 지금 당장 현실과 뭐 이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싸우면 그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또 그것을 얼마나 칭송하고 그 가치를 높이 보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누군가 지금 뭐 윗대가리들 다 윤석열이가 뽑아나가지고 그러긴 하겠지만 이거를 좀 해낼 수 있다면 물론 조직 사회고 뭐 계급 사회니까 뭐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했어요. 지금 경찰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총경 출신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당시에는 윤석열 검사총장이 정의로운 검사로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조심님하고 영수하고 넘어와 우리 팀으로. 양평 쪽 종점이 변경됐던 사실이 최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변에 김건희 여사 본인을 비롯해 김 여사의 식구들이 소유한 수천 평의 토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님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또 누님 해명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진짜 놀랍네.